인사드립니다. 더 자유일보의 곽상문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4대 문안 전 내거리를 300만 국민이 꽉 채웠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조국이 구속하고 문재인 퇴진하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했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9.19 남북 군사비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에 내주고 GP를 부시고 한강 철책선을 걷어내고 안보 파괴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는 그런 조치를 해도 우리 국민들은 참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데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은 되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에서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만 국민이 올라왔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저 뒤에 동원된 관제 데모를 하고 있는 쟤들이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라는 좌를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좌국이가 어떤 자입니까? 항상 이 좌빨 정권 편을 드는 기레기 언론들조차,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조차 매일같이 좌국이 비리를 파헤치고 있고,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 의용 여론조사 기관 모두에서도 과반이 넘고 3분의 2가 조국이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수 만여 명이 서명을 해서 조국이 임명을 반대했고, 의사협회 의사 3,000명이 서명을 했고, 변호사 1,000명이 조국이를 반대했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다 들고 일났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는 오불과는 불통을 하고 이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바로 이 불통,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서울역으로 300만 명이 나와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이 편을 들겠다고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청이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지금 한 달 전에 임명한 검찰총장이죠. 그때는 뭐라 그러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둘이가 죽고 못 살았는데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청을 불태우라고 촛불 집회를 지금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놓는,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이는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조국이 사건 재미있는 양상이 많습니다. 자,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요. 조국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참여연대라고 있죠. 참여연대가 누굽니까? 저 장하성이, 김상조, 박원순이까지 전부 참여연대 출신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애먹이다도 못된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여연대에서 석 달 동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이미 민정수석을 그만둔 좌국이가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오갈 때부터 참여연대는 이른바 좌국이 마누라가 주도가 된 그 사모펀드를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좌국이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미 7월 달부터 자기들끼리 조사를 했다가 내린 결론이 이 좌국이 일가가 연결된 사모펀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그래서 이 좌국이를 임명하면은 대한민국이 뒤비진다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제금융연구센터 소장 김경률이라는 자가 폭로를 하고 나왔습니다. 조국이 사모펀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투기자본 심사위원회라고 또 진보단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지난 20년 동안 파헤친 아주 못된 놈들이 있는데, 이놈들도 똑같이 그 등기부 등본 떼고 금융위원회 보고한 자료 거래 내역서 다 뒤져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조국이 가족으로 들어간 돈이 66억 원이나 되는데, 그 66억 원은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즉시 뇌물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조국이를 왜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죽으라고 임명을 하고 또 죽으라고 감싸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막이야 우리가 청와대 안 들어가 본 이상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국이 작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드디어 해방되고 나서 남노당에 가입을 해서 남노당 노동부장까지 지낸 거물노동당 남노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여동생 고모 할머니는 월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자들의 용어를 빌려서 조국이라는 할아버지 때부터 토착 발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좌빨 정부에서는 북한 김일성이 집안과 어느 가까운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볼 때는 할아버지부터 토착 발갱인 조국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대남 라디오 방송인 구국의 소리, 대남 인터넷 선전기구인 메아리 이런 곳에서 9월 8일부터 조국이를 찬양하고 조국이를 지지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9일날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임명했습니다. 그럼 조국이에게 우리 문재인이는, 아니 북한은 뭐를 원하느냐? 첫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은 정말 남대문 한복판에서 인공기 들고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 외쳐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좌빨이 원하는 대한민국 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서 연방제로 가는 여러가지 법령의 걸림돌을 이 좌국이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지요. 청문회장에서 사회주의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좌국이 끌어내야죠. 그 마누라가 그저께 조사를 했죠. 아주 황제 대우를 했어. 어제는 또 병원에 갔다가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여러가지 얘기에 따르면은 마누라 정경심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구속 하여튼 뒤집어 쓰겠다는. 그러면은 좌국이는 그 마누라가 한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마누라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지는 장관직 헤쳐먹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습니까? 자, 경제 공동체란 말 아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권 넣을 때 경제 공동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최순실이하고 통장을 같이 썼습니까? 돈 나눠 쓴 거 있습니까? 그러나 좌국이하고 그 마누라는 한 집에 살잖아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마누라 잘못이고. 자, 경제 공동체 갖고도 안 되면 하나 더 만들죠. 조국이하고 정경심이는 침실 공동체 아닙니까? 한 입을 덮고 쓰고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침실 공동체인데 어떻게 마누라는 죄도의 질은 깨끗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질 나죠? 열불 나죠? 그러나 마누라 급히 안 잡아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개는 쉽게 말하면은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조국이는 이미 똥통에 빠졌다 나온 놈입니다. 그 놈을 문재인이가 끌고 가면은 갈수록 그 지저분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무슨 그런 똥통에 빠진 놈을 데리고 검찰 개혁이니 무슨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계속 끌어보라 그래요.
대권을 안고 가다가 어느 날 내간이 터지는 날 조국이하고 문재인이 둘이는 똑같이 조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랬죠. 이 좌국이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내려준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조국이 장관 오래 해, 오래 해먹어, 계속 가봐. 그래.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조국 사태는 마지막 단계로 치닫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진실 게임으로 이제는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거짓이 진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재인 좌빨 정부와 연결된 진실 게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디가 근원입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실 게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국이 이 진실 게임을 반드시 이겨내고 조국이 진실 게임을 이기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천부여하는 진실 게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께서 완전 구출되고 원대 회복되는 그 진실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말기 정권입니다. 골수 암에 걸린 말기암 정권입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자,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